네, 앞에서는 전남에서 우파녀가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는 소소한 복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나름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도 조금은 관심이 좀 있긴 했었어요. 관심이 없었다면 찾아보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기사를 보는데, 네이버 기사에서 트럼프를 다 욕을 하더라고요. 뭐 좋은 기사는 전혀 안 쓰고, 뭐 그냥 이미지가 미치광이, 뭐 또라이, 뭐 이상한 사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엄청나게 강한 강대국이고 뛰어나고 선진국인데, 아무렴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후보로 나올 수가 있나.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이게 어떤지, 정말 뭐 그런지 찾아봤는데, 트럼프가 연설하는 영상을, 제가 힐러리 연설하는 영상을 같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힐러리가 연설하는 영상에는요, 전체적으로 다 비춰줘도, 카메라로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트럼프가 연설하는 장소는요, 트럼프만 얼굴을 비춰주더라고요. 전체 화면을 전혀 안 비춰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찾아봤더니, 한 번은 이제 트럼프가 그 카메라에 대고, 아마 그게 CNN 카메라였을 거예요. CNN. 근데 왜 항상 CNN은 다 트럼프 얼굴만 비추냐, 다 보여줘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그 카메라가 상당히 당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비춰주냐, 편파 방송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카메라가 당황하면서 전체 화면에 거기에 온 인파들을 비춰주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찾아보면, 힐러리가 연설하는 장소에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극소수예요. 근데 트럼프가 연설하는 장소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눈으로 이제 보니까, 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이 힐러리가 대세고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계속 그 기사를 통해서, 특히나 네이버 기사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본 그 미국의 여론은, 미국의 대세는 약간 트럼프 쪽으로 이제 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한번 지켜봤어요. 이제 트럼프와 힐러리 누가 되는지. 그렇게 이제 지켜보다가 트럼프랑 이제 힐러리 연설을 하니까 트럼프가 좀 상당히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소문에 힐러리가 토론 이제 그 영상에서 토론을 하는데, 그 이미 힐러리만 대본을 받았다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하에도 그 트럼프가 훨씬 더 토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말도 잘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연설을 잘한다는 의미가, 반론도 잘 치지만, 힐러리는 굉장히 정치인 같은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하고 좀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하는데, 트럼프는 전달력도 되게 좋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딱 귀에 딱딱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또 잘 알겠고.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되신 분들은 트럼프와 힐러리 토론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따가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이제 당일, 이제 트럼프 힐러리 투표 개표 당일날 제가 이제 보는데, 저는 이제 이미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저랑 이제 친한 동생한테도 미국의 대통령 누가 될 것 같냐고, 될 줄 아냐고 제가 말을 했는데, 이제 제가 트럼프라고 말을 해주니까 걔가 되게 어이없다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더라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힐러리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었어요. 왜냐면 항상 걔도 기사를
보지 마. 항상 트럼프는 미치광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트럼프가 나름 그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렴 뭐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수성가를 했겠어요. 큰 부자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는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다가 이제 개표 당일날 투표를 하는데요. 개표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래도 그날만큼은 한국 언론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힐러리 편을 들진 않겠지. 힐러리를 잘한다고 하진 않겠지. 적어도 그날만큼은 어떻게 힐러리가 졌네 이러겠지 하고 제가 뉴스를 그날 TV를 통해서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국 언론은 모두 다 일제히 힐러리가 이기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너무 어안이 봉하고, 제가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내가 직접 찾아보고 봐왔던 정보들이 잘못 본 건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도 마찬가지로 좌파와 마찬가지로 보고 싶은 것만 봐왔던 건가?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순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구글을 들어가가지고 실시간 미국 대통령 투표 현황을 개표 현황을 찾아봤어요. 근데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기고 있으면 적어도 한국 언론에서 인정해야 되잖아.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 이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한국 언론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혀 예상 밖이다고.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더라고. 한국 언론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 그러면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네?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축하해주고 잘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우리가 뭐 미치광인 줄 알았는데 또라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아니다. 그리고 또 경제를 발전하고 있고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 또 좋게 얘기해줘야 되잖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네이버 기사를 들어가서 또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에 대해서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경제를 잘못하고 있다, 계속 분명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현지 여론, 언론을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경제를 잘 살리고 있고 하는데도 우리 한국 언론은 여전히 트럼프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트럼프가 너무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트럼프를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쁘게 이제 까내리지는 않는데, 우리 한국 언론은 이상하게 정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정말 나쁜 이상한 또라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트럼프는 괜찮은 대통령이라고 느끼는 게, 제가 먼저 본 영상에 또 말했지만 미국에서 가장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래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언행 일치가 잘 되는 대통령인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공약들이 뭐냐면은 동성애 반대, 그리고 낙태 반대, 요거들이 공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번 번복을 했어요. 반대를. 그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찬성을 했었는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중에는 동성애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반대는 했지만 반대를 한 상태에서 그 대통령이 됐지만 나중에는 뭐 여가부 장관들이나 뭐 그게 동성애 찬성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잖아요. 뒤에서는 다 암암리에 동성애자들 도와주고 동성애를 그 찬성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을 볼 때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찾아보고 기사 같은 거 봤을 때, 제가 기사 찾아봤을 때 여러 번 번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는 또 동성애 반대한다 그러고, 다른 데 가서는 또 동성애 찬성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자기가 한 말을 잘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취임되자마자 제가 느꼈고 확신이 들었고 믿었거든요. 왜냐면 그가
그 취임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백악관 그 홈페이지에 그 레즈비언 뭐 동성애자들 게이들 찬성한다 뭐 그런 이제 그 홈페이지에 그 메인에 그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근데 딱 되자마자 한 일이 그거를 폐지를 하더라고요. 없애버리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본인 말에 책임을 지고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참고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또 그 나왔던 그 이제 배경 곡이 어떤 곡이었냐면 찬송가였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 나왔는데 우리나라 찬송가로 하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러니까 트럼프도 미국 내에 정말 악한 정권들이 있잖아요. 좌파 정권, 그 공산주의 같은 정말 그런 악한 정권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정말 있잖아요. 그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산주의 세력 같은 자들을 향해서 싸움을 선포를 한 거죠. 선포를 한 거죠. 그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고 취임식 때 그 찬송가처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네, 그거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직접 찾아서 보았던 그 정보들이 맞다는 것을 제가 또 나름대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인성이나 어떤 성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한 상태였잖아요. 왜냐면 그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했는데 일단 행동으로도 어느 정도 옮겼고 또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다고. 힐러리는 다 찬성이에요. 동성애 찬성, 그 낙태 다 찬성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얻었던 정보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제가 받아들이는 그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분별을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없진 않지 않나, 어느 정도 되진 않나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파가 결정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 한국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지켜보면서 제가 좀 더 우파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트럼프의 어떤 행보들을 봐왔고 제가 기독교적인 정치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일단은 그 기준을 보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봤거든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성애적인 부분. 근데 오바마 시절에 동성애 찬성하면서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후퇴했잖아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럼프를 통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오퍼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 대통령을 보았고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이제 제 판단이 끝난 건 아니었고 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를 할 때 우리나라 언론이 촛불 집회할 때는 정말 많이 비춰주고 많은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태극기 집회가 커지면 태극기 집회도 똑같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태극기 집회는 정말 사람이 많았는데 내가 잘못 본 거는 아닐까 해서 제가 태극기 집회가 많을 때 촛불 집회 어느 정도 오는지도 제가 그 동시간대에 그 영상들을 찾아봤거든요. 촛불 집회 얼마나 오고 태극기 집회 얼마나 오고. 근데 태극기 집회는 정말 많이 온 영상들을 정말 많이 찾았고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동시간대에 그 촛불 집회, 그러니까 그 날짜에 촛불 집회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 날짜에 촛불 집회를 찾아보아도. 근데 정작 우리나라 언론은 하나도 촛불 집회 조금 나온 건 보이지도 않고 태극기 집회 많이 나온 거는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파가 됐던 이유는
언론의 이중성,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그냥 뭐 우파를 좋게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좌파는 정말 좋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대로도 얘기 안 해줘요. 무조건 미화하는데 우파는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해줘요. 뭐 좀 실수하면 엄청 부풀려서 얘기하고 잘한 것도 나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뭐 대표적인 예로 나경 그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 할 때 나경원이 빠루 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딱 그 사진만 찍어가지고 나경원이 빠루 들고 왔다. 그 좌파 쪽에서 사람 불러가지고 한 건데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듣는 국민분들, 뭐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기독교인 아니셔도 좀 이런 것들을 직접 좀 어떤 정치인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찾아보시고 좀 더 좀 직접 눈으로 보시고 좀 확인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이제 좀 기독교인 분들한테 바란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여담이니까 안 들으셔도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저도 이전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렇게 나서면 안 된다. 근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려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그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신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나라 살리는데 앞장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합시다. 제가 영상이 길어질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